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담사 이야기입니다. 요즘 백담사 유배 이야기가 다시 시중에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백담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백담사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백담사에서 한 7, 8개월 정도 봉사자로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죠. 풍광도 빼어나고 그런 곳이죠. 근데 제가 백담사에서 살면서 어느 날 관을 해 보니까 제가 어느 전생에선가 백담사에서 수행자로 살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연에 의해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백담사로 봉사하러 떠나야겠구나.' 마음먹은 그날 새벽에 백담사 신장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같이 가자." 하면서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이 나하고 전생에 인연이 깊은 사찰인가 보다. 그러니까 또 이런 꿈을 꾸지.' 하고 갔던 곳이 백담사입니다. 근데 정말 인연이 깊은 사찰이라 그런지 일은 힘들었어요. 백담사는 정말 고된 곳입니다. 수많은 관광 관광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백담사입니다. 기도객도 많이 오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이 머무시는 기본선원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하는 곳이 기본선원입니다. 뭐 하한거 동한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선원은 처음 출가하신 스님들이 참선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분에 가까운 스님이 계시는 곳이 백담사입니다. 그래서 기운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로 또 유명한 곳이 백담사 계곡이죠. 그런데 백담사는 언제 세워졌느냐? 사적기에 보면 신라시대 진동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담사가 생기기 전에는 설악산은 툭하면 불이 나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어느 도인 스님께서 글쎄 뭐 자장률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역사라는 건. 아무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설악산의 화기를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신선이 나타나서 이 화기가 많은 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화기를 끄는 거는 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담사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되는 담에다가 담이 있는 곳에 절을 지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백담사가 있는 그 설악산이 담이 그렇게 많았대요. 연못 그런 게 많아서 100번째 되는 곳에 절을 지으면 이 화기를 잠재우리라. 그래서 100번째 세운 곳이 백담사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백담사는 수기를 띠고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요. 평평하죠. 그래서 백담사 앞에는 계곡도 그렇게 평평하게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계곡은 비탈지잖아요. 가파르고 그렇지 않고 평평하게 시냇물처럼 흐르는 곳이 백담사 앞에 계곡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고 기도하러 오고 또 템플스테이 엄청나게 많은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래서 1년 내내 벅적벅적 한겨울 빼고 한겨울은 이제 등산객들만 오갑니다. 아주 기도를 정말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셔틀버스 운행을 11월 중순경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계곡으로 완전히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굴러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곡이 가파르게만 올라가잖아요. 그런 곳인데 원래는 그냥 암자였던 곳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곳에서 수행했다는 얘기도 유명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유배 가면서부터이죠. 1988년도에 이순자 여사랑 같이 그곳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3년 동안. 그만은 또 악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유배를 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너도 나도 몰려드는 곳이 이제 백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담사를 통해서 오세암과 봉정암을 그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전에는 봉정암을 갈 때는 대개 신흥사를 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지면서부터는 이제 백담사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리고 길도 엄청나게 좋아졌죠. 예전에는 암자라 걸어서 올라가든지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게 지고 다니고 공약물을 나르고 그런데 이제 뭐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 계시니까 그런 또 공헌은 하셨어요, 그분이. 아무튼 그래서 인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다 보니까 길을 닦은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래서 인제 지금은 정비가 잘 돼 있죠. 그래도 위험해요.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함몰되고 그러면은 차량 운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셔틀버스는 중단해요. 절차, 승용차만 간신히 다니고 그런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있던 그러고 보니까 제가 머물던 그 방이 바로 전두환 씨와 이순자 여사가 머물던 방이 제가 또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 왜 또 하필 나는 이 방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권력무상, 인생무상을 내가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그 방에 누워서 이분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거기서 3년 동안 또 기도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 나름대로 뭐 또 참회 기도 하셨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년 동안 예 그곳에서 사셨죠. 그렇다면 왜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를 선택했느냐. 그 하고 많은 절 중에 이제 유배는 가야 되는데 예 노태우 대통령이 유배를 보내겠다 인제 결론을 내리죠. 국민들의 원성이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갈 수밖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다 도사들 끼고 삽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일수록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도사들이에요, 도사. 아니면 어떤 신통력이 있는 스님, 또 뭐 목사, 신부님, 특히 이런 도사들을 좋아합니다. 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역학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역학인이라고 하는 어느 도사께 아주 명리학계의 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여쭙겠죠. "어디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다른 산으로 가면 다른 절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명을 못 이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살해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담사로 가면은 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백담사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악산의 화기를 누르는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 백담사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있는 것이 백담사입니다. 그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백담사로 가신 거래요. 그냥 가지 않아요. 이런 명리학계의 고수들, 도사들은 우리나라의 뭐 유명하신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재벌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일본의 천황 뭐 그쪽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 인제 그쪽에 있는 관료, 고위직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왜 우리 그러니까 황태자가 아이를 못 낳느냐." 뭐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낳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또 찾아온대요. 몰래 비밀리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재클린, 케네디 재클린 여사가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분도 계시고 그 후에 다 인제 재클린 여사가 사후에 다 밝혀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역학인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북한에서 간첩들이 와 가지고 그쪽 고위층들 사주 그런 것도 물어본대요. 어떨 것 같냐? 뭐 언제까지 사실 것 같냐? 김일성의 수명이 언제일 것 같냐?" 뭐 이러면서 물으러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역학인들 속에서는 그냥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이랄 것도 없는 얘기예요. 많은 곳에서 음 다뤄졌던 얘기입니다. 북한에서까지 왔었다는 거. 몰래 사람을 보내온대요. 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서 물어보고 간답니다. 근데 주로 인제 중국 통해서 왔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물으러 온대요. 교포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든지 그래서 어느 분의 사주를 놓고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 살리는 기운이 있는 곳이 백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새 또 뭐 어느 분을 "백담사로 유배해 보내라." 뭐 이런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뭐 굳이 어느 분을 말하는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유배지로서 적당한 곳은 아니죠. 이미 그런 기운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갈 때만 해도 조용한 곳이었어요. 암자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템플시테이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 가고 관광객들만 해도 가을 되면은 주말에는 하루에 15,000명, 뭐 10,000명, 15,000명이 왔다 갔어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셔틀버스 기다리는 것도 1 시간, 1 시간 반 기다려야 탈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본 선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1년 내내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80 에서 100분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이제는 적합하지 않죠. 유배지로서는 지금은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인제 뭐 다른 곳을 뭐 지금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백담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생에 수행했던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이곳에서 살 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공양감부터 시작해서 템플스테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뭐 매점 일도 해 보고 찻집도 해 보고 법당 일에 기와에 뭐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래도 추억은 새벽에 밥 먹고 나면은 커피 한 잔 들고 백담사 계곡으로 걸어갑니다 어둑어둑할 때. 너무나 좋아요. 거기서 계곡에 앉아서 마시는 커피 맛은 그 맛은 정말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느껴볼 수 없는 맛이 그곳의 커피 맛이었어요. 그리고 계곡에서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때로는 연불도 하고 어떤 땐 또 노래도 부르고 했습니다. 근데 계곡 물소리 때문에 묻혀서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목청 높여 할 수 있는 곳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추억이 많죠. 그런데 그곳에서 인제 7월 아니다. 11월 초쯤 내려왔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다 내려가요. 11월 중순이면 거기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11 월이면. 10월 달부터 우리는 손바지 입고 이랬습니다. 패딩 잠바 입고 추워서. 그래도 감기 걸려서 난리가 났었는데 11월 초에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하도 신장님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자. 나는 네가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식 직원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일 주일 7일 기도를 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산신각에 가서 도량신이 그러는 거니까 산신각에 가서 했죠. "제발 신장님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저는 한 곳에 그렇게 갇혀서 한 곳에서만 사는 게 싫습니다. 저는 수많은 수행처를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 공부도 하고 싶고 저 공부도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붙드십니까? 저를 놓아 주십시오." 그렇게 7 일을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회항하는 날 얼렁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붙들까 봐 다시는 제가 백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추억 여행으로 한번 가고는 싶은 곳이 그것입니다. 근데 신장님들이 저를 붙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밝히기는 방송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셔요. 저를 어떻게든지 그곳에 있게 만들려고 정식 직원으로 만들려고 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7일 기도하고 얼른 보따리 싸 갖고 도망가듯이 제가 내려왔습니다 백담사에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백담사의 풍경은 다리죠. 건너가는 다리, 계곡에 정말 수없이 저 다리를 오갔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큰 빗자루 들고 제가 그 낙엽을 쓸고 다리 위에 낙엽을 제가 많이 쓸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추억이 새롭네요. 이렇게 아무튼 유명인이 한번 왔다 가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백담사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대사찰로 이제 커지긴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왔다 가신 후로는. 그렇지만 또 그게 수행터로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지금은 참 백담사는 그런 수행자의 또 기운이 관광 사찰이면서도 한쪽은 완전히 기본 선원이 한 100분 정도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기운은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좀 이렇게 상반된 기운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백담사예요. 템플시티 학생들 많이 오고 관광객들 많이 오고 기도객도 많이 오고 백담사를 통해서 오세암이나 이제 봉정암 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처음 출가하신 스님들이 또 선원이 있는 또 곳이 백담사입니다. 언제 정말 또 가보고 싶네요. 추억이 새록새록 제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곳을 떠나올 때 정식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떠나가는 우리들 보고 정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 긴긴 겨울을 또 보내야 되는데 11월부터 겨울이에요. 거기는 4월 중순 돼야 또 오픈을 합니다. 셔틀버스가 다닌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등산객들만 오가는 곳. 우리는 그때까지 여기서 파묻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던 그때의 그 직원들 생각나네요. 근데 지금 가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2-3년 지나가 보면 다 떠나고 없더라고요. 많이 또 이렇게 직원이 바뀌는 곳이 사찰이란 곳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